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CRM 2.11.2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 이번에는 정의 2.11.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군이 주어지면 두 군으로부터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새로운 군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이때 처음 주어진 군이 덧셈 군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새로운 군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모두 덧셈 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A와 B의 곱집합을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연산을 다스로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도 덧셈 군이고요. 즉 A에서 연산도 덧셈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B에서 연산도 덧셈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1, B1이라고 쓸까요? 네. 하고 A2, B2의 연산도 우리가 덧셈으로 표기를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물론 이때 연산은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A2가 되겠고 B1 플러스 B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덧셈군에 대해서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지 않고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때 처음 주어진 두 군이 덧셈 군인 경우에는 다이렉트 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로 O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O 플러스라고 쓰면 A와 B가 덧셈군이고, 그 덧셈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 곱집합을 하고 연산을 이제 성분별로 한 다이렉트 썸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이 다이렉트 썸도 external direct sum이라고 조금 자세히 얘기하기도 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external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direct sum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외적인 직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합이라고 하는 군을 표시하는 기호로 이러한 O 플러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새로운 군을 만들 때 성질 중에서 G1과 G2가 모두 아벨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자체가 아벨군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A하고 B가 덧셈군이면 A도 아벨군, B도 아벨군이죠. 따라서 이 사실에 의하면 덧셈군 두 개로부터 만든 직합도 아벨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더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군이므로 이 직합도 일종의 덧셈군이 되겠습니다. 즉, 덧셈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든 덧셈군이 바로 다이렉트 썸이 되겠습니다. 직합.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제 덧셈군이라는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용어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정의 2.11.3을 보면 앞에서는 A를 했는데 A1, A2라고 여기서는 썼습니다. 덧셈군 A1, A2가 있어서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곱집합에 있는 두 개의 순서쌍 사이의 연산을 덧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요. 그것은 각각에서의 덧셈입니다. 자, 여기서의 덧셈은 곱집합에서의 덧셈이죠. 여기서의 덧셈은 A1에서의 연산입니다. 이 연산은 같은 전부 덧셈이라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지만 어떤 군에서 연산인지 구분해보면 다 다릅니다. 편의상 그냥 같은 기호를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이제 A1, A2 이 곱집합의 덧셈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벨군이 되고 그리고 기호를 덧셈으로 썼기 때문에 덧셈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덧셈군을 A1, A2의 다이렉트 썸, 외적인 직합, external direct sum이라고 하고 기호로 A1, A2 사이에 O 플러스 동그라미 O와 이제 플러스 기호를 같이 쓴 O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항등원, 역원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를 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자, A1, A2 다이렉트 썸의 항등원은 A1의 항등원과 A2의 항등원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소는 뭐가 될까요? 자, A1이 덧셈군이므로 A1의 항등원은 우리가 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A2의 항등원도 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기호를 표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O는 A1의 항등원을 표현하는 기호로 사용을 했고요. 뒤에 있는 0은 A2 항등원을 표현하는 기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1, A2 다이렉트 썸의 항등원은 0,0이 되겠고요. 자, 역원도 생각을 해보죠. A1, A2가 다이렉트 썸에 포함되는 한 원소일 때 이 녀석의 역원은 뭘까요? 자, 우리가 덧셈군일 때는 어떤 원소의 역원을 표현하는 기호로 A의 인버스라는 기호 대신에 마이너스 A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A라는 원소의 역원을 표현할 때 따라서 이 원소의 역원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1, A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가 될까요? 자, 앞에서 역원은 성분별로 역원을 택해서 그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원소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성분은 A1의 라지 A1 상에서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택하면 될 텐데 그것은 마이너스 A1으로 표현을 하죠.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A2의 라지 A2에서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2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이렉트 썸의 한 원소인 A1, A2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스몰 a1의 라지 a1이라는 덧셈군에서의 역원인 마이너스 스몰 a1, 그 다음에 스몰 a2의 덧셈군 라지 a2에서의 덧셈에 대한 역원인 마이너스 스몰 a2를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이렉트 썸이든 프로덕트든 정의만 내려봤는데요.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G2라는 군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뭐였냐면 자,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이 모두 정수였습니다. 즉, 이 집합은 G와 G를 곱해서 만든 곱집합이죠. 그래서 같은 게 반복되면 그냥 간단하게 두 번 곱했다라는 의미로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합 자체는 곱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곱집합에 우리가 성분별로 덧셈을 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녀석은 덧셈군 정수라는 이 덧셈군과 이 같은 군에 대해서 두 개를 다이렉트 썸을 해서 얻은 군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별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G2, G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다이렉트 썸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R제곱도 마찬가지로 R과 R의 다이렉트 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제곱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그 평면 도시화를 할 때 평면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R제곱 같은 경우는 우선 평면을 표시하는데 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수평축, 수직축이 이제 각각을 R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이 곱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즉, 이 평면은 곱집합을 이제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는 이제 이러한 순서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곱집합과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군을 이제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을 만드는데 처음에 주어진 군의 구조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다이렉트 프로덕트 혹은 다이렉트 썸의 구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몇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처음에 정리 2.11.4에서는 주어진 두 군이 순환군일 때 순환군 두 개를 가지고 만든 다이렉트 프로덕트도 역시 순환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자, G가 위수가 M인 순환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a를 G의 생성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생성원이라고 두겠습니다. 위수가 M이라는 것은 이제 G는 이제 유한순환군이 되는 거죠. 위수가 막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다른 순환군 중에서 유한순환군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수가 N이라고 두도록 하죠. 이 H의 생성원은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군의 위수인 M과 N이 서로소인 경우에는 G하고 H, 즉 순환군을 가지고 만든 다이렉트 프로덕트도 여전히 순환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순환군의 위수는 Mn, M과 N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공간을 여기다가 쓰도록 합시다. 네.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G하고 H를 다이렉트 프로덕트한 이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곱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X라고 쓰죠. A하고 B는 앞에서 생성원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생성원을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X, Y. X는 G의 원소, Y는 H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G는 A를 생성원으로 가지는 위수가 M인 순환군이므로 X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가 M이므로 A의 0제곱, A의 1제곱부터 A의 N-1제곱까지는 다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X는 A의 거듭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I는 0부터 N-1 사이에 있는 정수만 생각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A I제곱이라고 쓰고요. 비슷하게 Y 대신에 B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될 텐데
i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0 이상 n-1 이하의 정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되고, j는 어떨까요? j는 미수가 n인 그 순환군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j는 0 이상 n-1 이하인 모든 정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곱집합의 원소들인데요. 자, 이 녀석이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 곱집합에 있는 한 원소를 거듭 연산을 해서 모두 원소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생성원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성원이 있다면 뭐가 될까? 자,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생성원은 아마도 A, B가 곱집합,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생성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G의 모든 원소를 만들어내고 B가 H의 모든 원소를 만들어내니까 A, B는 G와 H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했을 때 모든 원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생성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시크릿 서브그룹, 순환 부분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순환 부분군은 당연히 이 군에 포함되는 그러한 서브그룹인데요. 이게 생성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혹은 G하고 H 프로덕트가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것이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A, B의 위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A, B라고 하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생성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수가 G하고 H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위수와 동일해야 되겠죠? 네, G의 위수가 M이고 H의 위수가 N인 거니까 G하고 H 다이렉트 프로덕트 곱집합의 위수는 M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위수가 M 곱하기 N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이만큼 거듭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연산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한다는 것은 성분별로 거듭 제곱을 한다는 겁니다. 성분별로 연산을. 즉, 이 녀석은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지수가 A의 위수가 M일 테니까 위수 M의 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했기 때문에 항등원이 되는 거죠. 자, 그냥 이 원은 여기서 당연히 G의 항등원을 의미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 녀석은 B의 위수가 N이고 지수가 거듭 제곱하는 지수가 N의 배수가 되므로 이것도 H에서의 항등원이 되겠죠. E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G 다이렉트 프로덕트 H의 항등원이죠. 자, A, B 순서쌍을 이만큼 거듭 제곱했더니 요 한 번 거듭 제곱했더니 항등원 됐습니다. 따라서 공간을 지금이라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A, B의 mn제곱은 2원, 2투다. 거이므로 A, B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 순서쌍은 일단 유한 위수를 가지겠습니다. 자, 유한 위수를 가지는 원소이니까 그 위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AB의 위수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지금 방금 한 사실에 의하면 지금 A, B를 mn만큼 m 곱하기 n만 거듭제곱의 상등원인데 위수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m 곱하기 n은 위수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위수 R이 m 곱하기 n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 얘기를 다음과 같이 더 추가적으로 해보죠. 자, 위수가 R이라고 하면 R은 m 곱하기 n의 약수가 되고 그리고라고 쓰죠. 자, 위수가 R이니까 A, B를 R만큼 거듭 제곱하면 상등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거듭 제곱은 각각의 성분별로 거듭 제곱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 두 원소가 같다는 얘기는 A의 R제곱이 첫 번째 군에서 상등원이 되고 B의 R제곱이 두 번째 군에서 상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의 위수가 M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 R제곱이 상등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었으므로 M과 R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제곱해서 상등원이 되는 이 지수 R은 A의 위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B의 위수가 N이 되므로 그리고 B를 R번 거듭제곱했을 때 상등원이 되므로 R은 B의 위수인 N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조건을 다시 보면 M과 N은 서로소입니다. 자, M과 N은 서로소인데 R은 M의 배수이기도 하고 N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M 곱하기 N,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A, B 순서상의 위수가 MN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었고요. 지금은 MN이 R의 약수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R은 위수가 되고 MN도 위수가 되는 거니까 MN, R 모두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로서 서로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있으므로 R이 정확하게 M 곱하기 N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A, B의 위수가 R이므로 A, B로부터 만들어지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M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G의 위수와 H의 위수의 곱과 같은 거고요. 이것은 G하고 H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위수와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 시크릿 서브그룹은 G하고 H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포함되는 부분군인데 유한군이면서 이 녀석은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거죠. 군과 그 군의 부분군의 위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시크릿 서브그룹이 전체와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얘가 되므로 근데 이쪽은
A, B를 생성원으로 하는 순환군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본 것처럼 G하고 H의 위수는 mn이기도 하고 이 A, B라는 원소의 위수가 mn이므로 G하고 H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위수가 m 곱하기 n인 순환군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일반적으로 써보면 위수가 m인 순환군을 나타내는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CM이죠. 자, 그리고 위수가 n인 순환군을 나타내는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CN입니다. 자, 두 녀석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가 순환군으로서 위수가 m 곱하기 n인 순환군이죠. 자, 위수가 m 곱하기 n인 순환군은 실제로 겉모습은 다를지언정 모두 동형입니다. 위수가 동일한 순환군은. 자, 위수가 mn인 순환군을 일반적으로 CMN이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녀석이 결국 이 녀석과 구조가 동일하겠죠.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CN이라는 구조 기호는 어떤 특정한 군을 표현하는 기호라기보다는 순환군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기호, 추상적인 순환군을 나타내는 기호이므로 동일하다기보다는 이쪽도 순환군이고 이쪽도 순환군인데 두 개가 동일한 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시어링 2.11.4에서 얻은 내용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자면 위수 m과 n이 서로 소일 때는 CM과 CN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CMN의 구조와 동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순환군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기호를 나타낸 이유 중 하나가 순환군은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더라도 위수가 같으면 다 동형이죠. 자, 그래서 CM 구체적인 모습으로 잉여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잉여군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동형이죠. CN을 생각해보면 얘가 동형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덧셈군이죠. 자, 그래서 CM하고 CN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 대신에 CM과 동형인 GM바와 CN과 동형인 GN바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거나 구조가 같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덧셈군이니까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표현보다는 다이렉트 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얘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구조가 동일하겠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G1과 H1이 동형이고 G2와 H2가 동형이면 G1 프로덕트 G2 하고 H1 프로덕트 H2가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CMN은 뭐랑 동형일까요? GMN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앞에서 얘하고 얘가 동형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도 동형이 되겠죠? 그래서 CRM 2.11.4를 잉여군 입장을 사용해보면 GM바와 GN바를 다이렉트 썸을 하게 되는 거는 다이렉트 썸을 한 군은 덧셈군은 GMN바와 동일한 구조,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MN이 서로소일 때. 자, 몇 가지 예를 보죠. 자,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G8의 바를 생각을 해보면 위수가 8인 순환군인데요. 자, G8은
2 곱하기 4죠. 그래서 G2 바하고 G4 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4 바의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M하고 N을 곱해서 이제 8이 된 건데요. 자, 앞에서는 그 GMN과 GM 다이렉트 썸 GN이 동형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 조건이 MN이 서로서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M이 2고 예를 들어서 N이 4가 되는데 2와 4는 서로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의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순환군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순환군이라고 판단할 수는 아직 없는, 그 앞에서의 정리 활용해서 순환군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것이 순환군인지 아닌지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까 순환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G2 바와 G4 바의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8개 정도인데 뭐 한번 좀 나열해 보죠. 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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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 0바, 2바, 0바, 3바. 에다가 첫 번째가 1바, 0바, 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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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바, 그 다음에 1바, 3바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원소들의 위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각의 원소의 위수. 자, 항등원의 위수가 1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위수가 얼마일까요? 자, 순서상 생각하는 거니까 위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덧셈군이니까 이거의 2배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이제 더해보는 거죠. 이거는 얘랑 더하면 첫 번째 성분은 0바가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1바랑 1바랑 더하는데 G4 바에서의 연산이므로 2바가 됩니다. 자, 비슷하게 세 번을 덧셈을 하게 되면 앞에는 계속 0바가 되고 뒤에는 1바를 3번 더하는 거니까 3바가 됩니다. 자, 4배를 하게 되면 (0바가) 되는 거죠. 즉, 이 녀석의 위수는 4가 됩니다. 이 녀석의 위수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앞에 거는 계속 더해봤자 0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오른쪽에 있는 이 바를 몇 번 더해서 항등원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위수가 2가 되겠고요. 얘는 위수가 1이 되죠. 얘는 위수가, 자, 1바는 G2 바의 원소로 지금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더하면 1바와 1바를 더했을 때 0바가 되죠. G2 바가 되기 때문에, G2 바를 생각하기 때문에 위수가 2가 됩니다. 얘는 위수가, 네, 한번 해보면 4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위수가 2가 되죠. 얘는 위수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썸을 생각해 보니까 위수가 잠깐만요. 네, 1이 아니라 4죠. 잘못 썼죠? 위수가 1, 2, 4, 3개 중에 하나가 됐죠. 위수가 8인 건 없습니다. 원소 중에서 위수가 8인 원소가 없으므로 따라서 순환군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순환군이죠. 즉, 앞에서의 정리 내용과는 M, N이 서로서로라는 조건이 지금 맞지가 않는데, 이 경우에 이 두 군은 동형이지 않습니다. 왼쪽은 순환군,
오른쪽은 순환군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정리를 적용할 때는 MN이 서로소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그 순환군과 순환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앞에서 다뤄봤는데, 앞에 있는 조건, 즉 M과 N이 서로소가 아닌 그런 상황을 한번 몇 가지를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죠. P가 소수인 경우에 CP하고 CP를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 CP 제곱과 동형일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환군이고요. 물론 위수가 P 제곱입니다. 자, CP하고 CP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위수도 앞에가 P가지가 있고 뒤에 P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P 제곱이 되죠. 그래서 위수만 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보면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전에 한 요 경우와 비슷하게 이 녀석은 순환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순환군이 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자, CP하고 CP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 CP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그 위수가 P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A를 생각을 해서 생성원을 A라고 두고 AI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CP이긴 하지만 A라고 쓰죠. 네, J 제곱이 되겠습니다. I하고 J는 모두 각각이 0과 P-1 사이의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원소들에 대해서 P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B의 I제곱에 P제곱, A의 J제곱에 P제곱이 되면 지금 A는 위수가 P인 원소를 지금 택한 겁니다. 생성원이 택한 거니까, 즉 A의 P제곱은 항등원인 그러한 원소를 택한 거죠. 자, 그래서 AI의 P제곱이나 AJ의 P제곱이나 지수가 P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도 항등원, 두 번째 것도 항등원이 돼서 이 녀석의 P제곱은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항등원이 됩니다. 따라서 AI, AJ의 위수는 뭘까요? P가 아니라 P만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됐으니까 P의 약수가 됩니다. 근데 P는 소수이므로 약수는 1 아니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의 위수는 1 아니면 P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소의 위수가 1이 되는 녀석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항등원. 여기서는 이 녀석입니다. 즉 2,2는 위수가 1이고 여기에 있는 원소 P제곱계 중에서 항등원을 제외한 나머지 P제곱 마이너스 1개들은 항등원이 아니므로 위수가 1은 되지 않는데 지금 방금 이 사실에 의해서 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CP하고 CP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는 위수가 1 아니면 P, 항등원만 위수가 1, 나머지는 전부 다 위수가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수가 P제곱인 그런 원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군과 2군은 서로 동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GP바와 GP바를 다이렉트 썸을 한 거나 얘나 같은 구조입니다. CP하고 GP가 동형이고 또 CP하고 GP가 동형이므로 앞에서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관련된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하고 이 전체는 구조가 같은 거죠. 비슷하게 얘하고 얘도 구조가 동일합니다. 같은 위수를 갖는 순환군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두 개가
동일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 두 개도 구조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CP와 CP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임의 원소 x, y에 대해서 x, y를 p만큼 거듭제곱하면 x도 p제곱하고 y도 p제곱하는 것을 각각 성분으로 하는데 x는 CP상에 있는 원소고 따라서 x를 이 군의 위수만큼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 되죠. 물론 이 사실은 순환군이라는 성질을 사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라그랑지 정리를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를 p만 거듭제곱 항등원이 되므로 x, y의 위수는 1 아니면 p가 되는데 위수가 1이 되는 건 항등원밖에 없으므로 항등원 말고는 모두 위수가 p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위수가 p제곱이 되는 원소는 없다. 따라서 이 녀석은 순환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과 동형인 구조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 프로덕트 혹은 다이렉트 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군하고 G1 혹은 G2라는 군 사이에 자연스러운 호모몰피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자연스러운 호모몰피즘은 다음과 같은 파이1인데요. 자, 파이1은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정의역으로 하고 공역을 G1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x1, x2가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일 때 그러한 원소를 x1, 첫 번째 성분만을 택하는 그러한 대응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뭔지 간단한데요. 여기가 앞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때 평면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G1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이 수평 축상에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이제 E1, 보통 E2라고 표현합니다. 즉 G1의 항등원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G2 항등원 두 번째 성분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소가 있으면 X1, E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G1의 원소는 X1인데 GT 원소가 높이가 이제 출발하는 점으로 동일하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같도록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점은 G1이 X1, 그 다음에 G2의 한 원소가 X2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원소는 X1, X2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G1과 G2의 곱집합에 있는 원소는 이제 이러한 평면에 있는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파이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이렉트 프로덕트인 이런 평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x1, x2가 있으면 x1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대략 이렇게 대응되는 것과 이제 유사한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아니고 G1이라고 하는 어떤 군이 있을 때 그 군에 그 원소가 x1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순서쌍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그냥 x1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그냥 표현을 한 것이니까 좀 다르대요. 그래도 뭐 비슷한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파이1은 결국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대응되는 건데 그거나
그렇게 대응되는 거는 거의 뭐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정사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 파이1이라는 사상은 물론 이제 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G1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형이다. 그래서 표준 사형 사상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자, 파이1이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떤 건지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G2라고 하는 군을 생각하고 X2라는 원소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파이2라고 두겠습니다. 파이2는 G1,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G2로 가는 겁니다. X1, X2라는 순서쌍을 파이2에 의해서 대응을 시킬 때 X2로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파이1, 파이2. 여기 1이 여기 1이고요. 파이2, 여기 2가 여기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성분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가 그룹 입장에서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1, 파이2는 온투인 호모몰피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뭐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다시 일로 와서 생각해보면 색깔을 좀 바꾸죠. 자, x1하고 x1, 2,2는 거의 비슷한 원소 볼 수가 있는데 그 x1, 2,2라는 이 원소로부터 잠시만요. 네, 이 원소로 하죠. 네. x1이라는 원소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함수를 람다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2에서 1로 가는 함수를 람다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빨간색을 좀 바꿔요. 다시 여기 있는 원소는 정확하게 쓰면 E1, X2라고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성분은 항등원이고 이 G2 축에 있으니까 두 번째 성분이 X2인 그런 원소인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X1이라는 G1에서의 원소와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수평축에 있는 이 X1, E2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엄밀하게는 이제 구분은 됩니다. 자, 그러한 같은 것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람다1 비슷하게 G2에서 이 수직축으로 가는 함수를 람다2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람다1은 G1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데 G1에 있는 한 원소 X1에 대해서 X1, E2로 보내고 람다2는 G2에서 G1,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데 G2의 한 원소 X2에 대해서 E1, X2로 보내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도 그냥 함수일 뿐만 아니라 호모몰피즘, 그룹 호모몰피즘이 되고 이 그룹 호모몰피즘은 1대 1이 됩니다. 1대 1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E1은 G1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E2는 G2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람다1, 람다2, 파이1, 파이2 모두 요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면 뭐 어떤 건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함수일 뿐만 아니라 온투 1대1이 되고 파이1, 파이2, 온투, 람다1, 람다2는 1대1이 되고 호모몰피즘이 된다는 것인데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뭐 그냥 계산하면 뭐 금방 얻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50분 정도 돼서 일단은 내용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